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고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움직이는 어깨. 맞네. 하지만 내 어깨에 이상이 생긴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물을 마시고 박수를 치거나 팔을 올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어깨 질환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깨 질환의 모든 것 공개 클리닉 웰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류승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 요거를 좀 들어봤는데 뭔가 얘랑 뭐 이렇게 충돌하니까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을 텐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충돌이 되니까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충돌을 하느냐? 네. 이제 제가 이 앞에 있는 모형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어깨 이제 모형인데 이제 잘 모르시겠죠? 네, 좀 뭐예요, 잘 처음 이게? 보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세 개지? 자, 보면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깨가 있고 이게 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네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네. 하시면 이제 저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튀어나온 거는 뭐예요? 네. 쇄골? 요거는 그쵸, 쇄골. 오, 네. 이제 여기 정면이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뒷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쇄골이고, 이제 요 뼈 이름이 이제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이 견갑골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한 부위를 네. 견봉이라고 불러요. 견봉. 견봉. 네. 예, 이제 봉처럼 생겼다 해서 견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견봉 밑에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요 보시면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얘가 이제 힘줄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전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말 그대로. 네. 네, 회전근.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근육을 가리켜서 회전근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근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회전근하고 이 견봉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이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네. 부딪히죠? 네. 네.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고 이렇게 움직일 때도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바로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견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충돌되는 이 회전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견봉이 이제 모양이 이제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구부러져 있는 그 타입에 따라서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눠요. 어려운 건 아니고 판판하다 하면 플랫, 그리고 약간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커브드, 그리고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갈고리처럼 훅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훅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힘줄에 많이 닿으니까 아프겠죠. 네, 걸리겠죠. 네, 무조건 많이 휘어 있다고 많이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힘줄이 그 견봉에 걸릴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으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회전근도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얘가 이제 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세 섬유들이 조금씩 이제 파열이 돼요. 그러면은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붓게 되고 그러면은 얼굴 붓듯이 힘줄도 붓게 돼요. 그러면은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근육이 붓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견봉하고 같이 부딪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멀쩡하게 괜찮다가 나이가 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리는데 통증이 오네?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가 어떻게 아픈 겁니까? 그냥 뭐 있어도 아픈 겁니까? 그럼 조금만 이런 생활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이제 충돌 증후군이 한참 진행이 되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계실 때는 충돌 증후군 환자분들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 모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을 이렇게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할 때 통증이 일어나면 일단 충돌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팔을 이렇게 들 때 통증을 호소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팔을 드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버스 네. 타거나. 그렇죠. 네. 네네. 뭐 위에 있는 부엌에서 뭐 물건을 그죠, 꺼내려도 그죠. 이렇게 손을 꺼내기도 들어야 하고.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치료를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췄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근데 임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발 테스트를 제가 해요.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고 옆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통증을 호소하면 일단 회전근이 견봉하고 충돌이 돼서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다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엑스레이를 왜 찍어보냐면 네. 그 견봉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견봉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부러졌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견봉이 많이 구부러졌다고 해서 그럼 모두 다 충돌 증후군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MRI라고 하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서 그 견봉 밑에 있는 염증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전근이 위에 있는 견봉하고 붙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충돌 증후군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가 좀 제일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뭐 수술하기 전에 주사 같은 거 좀 맞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주사 좀 맞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치료하는 방식은 원칙은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거든요. 그 보존적 치료는 약, 주사, 물리치료거든요. 약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고 그 힘줄의 붓기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부딪히고 통증도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주사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힘줄을 강화시켜요. 자꾸 충돌을 일어나게 되면 힘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겠죠? 네. 그럼 약해지면서 더 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힘줄이 만약에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붙고 그렇죠. 안 부딪히고. 네. 덜 붓고 그리고 부딪혀도 염증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냐? 실제로 주사 치료를 했을 때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충돌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많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수술적 치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계속 재발을 하고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는 관절경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어요. 네.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수술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견봉을 조금 이렇게 갈아주는 한 2, 3mm 정도 갈아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하게 됩니다. 어깨에 관한 우리 팩트 체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어깨 관절이 안 좋을 때 잘들 보세요. 첫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어깨 관절이 안 좋을 땐 어깨를 최대한 안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네. 실제로 어깨가 안 좋을 때는 무리해서 어깨를 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회전근이나 이런 것들이 파열이 되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무리해서 쓰게 되면은 파열이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깨를 또 너무 안 쓰게 되면은요, 어깨는 굉장히 이게 움직임이 원활한 아까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안 쓰게 되면은 근육이 위축이 오고 힘 떨어진다고 하셨죠? 네. 그치. 그리고 관절 운동이 제한이 오게 돼요. 늘어붙기 때문에. 이게 관절 운동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관절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보세요. 네. 자, 50견은 한 번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정답은 좋아요. 50견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안 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50견을 치료했을 경우에 다시 50견이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발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고난이 돕니다. 좋아요. 또 해필 두 번째 거를 마지막에 할 걸. 자, 50견과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같이 오지 않는다. 정답은 큰일 났다. 컴온! X. 이겁니다. 어떻게 돈내줘야겠네요. 이야,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 그 충돌 증후군, 뭐 그다음에 50견, 그다음에 회전근 파열, 석회성 건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한꺼번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나요? 네, 단계별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같이. 뭐 물론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진단이 내려질 때는 이제 네 가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진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50견하고 이제 회전근 파열이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보다 각각 분리돼서 오는 경우가 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같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치료를 잘 해야지 환자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깨 그 힘줄인 이 이제 회전근개가 왜 파열되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시를 들 때 타이어를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새로운 타이어를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다니지만 장거리를 뛰게 되면 마모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조그만 충격이 오게 되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거나 터지거나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전근도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떠한 충격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운동이나 무리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게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퇴행성 변화가 있지 않아도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심하게 하면은 그때도 파열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힘줄이 이제 찢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힘줄이 찢어지면 다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꼭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약이나 주사나 일단 물리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약이나 주사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 찢어진 힘줄이 다시 재생이 되고 다시 붙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치료함으로써 네. 그 주변에 있는 힘줄들을 강화시켜 가지고요. 이게 완전 파열이 되지 않게끔 수술적인 치료로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관절경이라는 수술로 힘 찢어진 힘줄을 봉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힘줄이 또 너무 많이 찢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찢어진 채로 방치가 돼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봉합이 되지를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단 50개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이제 건너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예, 이게 좀 가만히 놔두고 좀 안 쓰고 시간이 쫙 가면은 그냥 50개는 낫는다. 이런 또 혹설인데 뭐 들은 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김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치료하는데 되게 힘들고요, 사실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붙은 게 이제 약간 풀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 깔끔하게 다 나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0견이 오기 전과 50견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관절 운동을 별다른 치료 없이 관절 운동을 시켜봤을 때 운동에 제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이전보다 관절 운동하는 그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50견이 왔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뭐 50견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사나 다른 치료로도 가능한지요? 50견도 당연히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50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게 초반에는 진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통증도 애매하고요.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오기 때문에 자칫 회전근 파열이나 아니면 회전근 병증이라 해서 회전근이 좀 안 좋은 그 정도로 오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견이 이제 초기에 왔을 때 우리가 주사나 약이나 물리치료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금방 또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늦어지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병원을 자주 안 가시고 이렇게 끌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처음에는 이 정도 팔이 올라갔던 게 나중에 이것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존적 치료를 하고 싶어도 통증이 환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를 보존적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절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붙은 막을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깨 관절 이 질환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법. 그 사실 이제 운동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그 네. 집 앞에 있는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PT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쪽에 오시면은 운동 치료라고 해서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절 운동이에요.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 스트레칭. 평소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 관절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한다미님께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단순히 어깨 관절만 움직여서는 해결이 되지를 않고요. 우리가 이 움직일 수 있는 어깨 관절 말고도요. 네.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관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뒤에 있는 견갑골에 있는 네. 이 뒷부분 있잖아요. 네. 이 요 부위는 이제 본인이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이 관절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다리는 도움을 받아야 것들은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도수 치료나 이제 운동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